시작할게요. 고전 시가에서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솔직히 우리 만나는 작품의 반은 이거 아닌가? 주로 님을 연모하여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수동적이에요. 이들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이별 후에 만나지 못한 님을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님과 잠시라도 소통하려는 갈망을 나타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꿈은 어쨌든 깨는 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다음은 꿈속에서 님을 찾아가겠다라는 발상을 통해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품격 있게 노래한 시조입니다.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곧 나량이면 자취가 남는다면 이런 뜻이겠죠?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밖에 성로 돌길이라도 무디리라 거짓말하고 있네. 과장하고 있죠. 자취가 남는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과장을 통해 그만큼 보고 싶어요 요거지. 그러나 앞에 요 말이 빠져 있죠. 그러나 꿈길에 자취 흔적이 없으니 그것을 슬허하노라 슬퍼합니다. 여기에서의 꿈길은 누구에게 가는 길? 님에게 가는 길이겠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꿈은 님과 잠시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앞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쓰는 것이 뭐. 밑에 A의 초장과 중장은 여류 시인인 이옥봉의 한시, 자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혼잣말. 삼행과 사행, 꿈속에 너 만약에 자취가 있다면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로와 같이 상당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머, 요거 표절인가? 이를 통해 부재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가에서 님과 일시적 소통하기 위한 매개로 꿈이 활용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짐작합니다. 관습적으로 굉장히 유행하던 표현이었구나. 이렇게. 청조라고 하면은 푸른색 새인데 밑에 단어 뜻 나와 있나? 반가운 사자나 편지를 이르는 말이라고 해놔서 그냥 여기에서는 나에게 님의 소식을 전해줄 새 정도로만 합시다. 나에게 님의 소식을 전해줄 새는 아니오고 두견새가 슬피 울 때 구슬퍼요. 하지만 실제로 울고 있는 건 나지. 그럼 이 두견새에 감정이입되어 있겠네요. 여관의 한등 차가운 등이 적막한데 온 가슴엔 불이 난다. 주변은 차갑고 적막한데 내 가슴은 불이 납니다. 뭐 때문에?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불을 누가 끄겠는가? 여기에서의 이 불은 뭐? 님에 대한 그리움을 누가 끌 수 있겠는가? 님이 아니면 할 길이 없고 오직 님만 내 가슴에 불을 끌 수 있고 이 병을 누구 고치겠는가? 아무도 못 고쳐. 님이라야 편작이라. 님이 편작, 의사일 겁니다. 즉, 내 마음을 달래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건 오직 님밖에 없어요. 맺혀있는 마음, 왜 사랑은 나는 점점 깊건만은 내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무심할 수 온 이 님이야. 나의 님은 무심하구나. 영탐법. 허랑하고도 박정하다. 아유,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에게 그렇게 박하게 대했던가? 님에 대한 원망. 삼경에 못 든 잠을, 삼경이면 11시에서 1시죠. 사경에 겨우 들어서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겨우 들어서 말이 빠져 있지만 꿈을 꾸고 이제 꿈속에서 나비를 말처럼 높이 달려서 옛
옛길을 찾아가니 옛길은 또 누구에게 가는 길? 님에게 가는 길이겠죠. 꿈속에서 님에게 찾아가서 월용화태 달 같은 몸 꽃 같은 용모. 이거 남성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주로 여성에게 하는 말이지. 밑에 나와 있겠지만 월용화태는 어디에 있을까? 밑에 나와 있는 기생애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애월이를 반가이 만나보고 싶구나. 어디에서? 꿈에서만이라도. 천수만한 그리움이 깊어서 한이 됩니다. 한이 되어버린 그리움이 한이 되어 이것을 역력히 하려 했었더니 한번 헤아려 보려 했더니 창 앞에 오동나무 이파리에 떨어지는 소우성 오동나무 이파리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삼혼이 흩어지니 내 영혼 세 개의 혼이 흩어지니 어이쿠 표현이 좀 복잡하지만 여기 꿈에서 깨어남 이 부분이네요. 꿈에서 깨어나 그랬더니 나궐 지는 달이 창창한데 3, 5, 3개, 5개 소성 작은 별 뿐이로구나. 꿈에서 깨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내일이야 진실로 가소로다 라고 하면 터무니없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가소롭구나 라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너도 생각하면 네 웃음이 있겠는가? 황옥경에 올라가서 상제에게 복명할 때 옥황상제가 나한테 명령을 때려서 어쩌고 저쩌고 일을 하고 돌아가서 복명할 때 보고서 다시 제출할 때 이 말씀을 다 사려면 저기 상제님 사실은 제가 있잖아요. 지상에 내려가서 여인네 하나 만났는데 인연이 되지 않아서 그리워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만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나쁜 년이죠? 라고 고자질을 해주면 너희의 죄가 중하리라. 너 벌 받아. 이거지. 다시금 생각하여 회심을 두온 후에 마음을 돌린 후에 삼생수견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삼생수견이면 옆에 뒷페이지에 단어 뜻이 나왔죠. 삼생수견. 전생, 현생, 내생에 걸친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놓고 직역을 하면 오래된 인연이라고 하지만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 같은 거였어.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이 생애에서도 우리의 인연을 잊지 말고 다음 생애에도 우리 만날 것 같은데 우리의 인연 잊지 말자고. B는 조선 영조 때의 선비 민우룡이 지은 금루사라는 가사의 일부로 제주를 방문한 작자가 그곳에서 연분을 맺은 기생애월과의 만남과 헤어짐, 그녀와의 이별로 인한 고통을 노래한 염정가사이다. 이러한 가사 보기 좀 힘들죠? 보통 가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양반가사, 그리고 규원가 같은 규방가사 정도 있는데 염정가사는 또 많지 않지. 4대 부인 작자가 자신이 겪은 기생과의 사랑을 다루었는데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화자가 이별하여 볼 수 없는 님을 일시적으로 만나는 매개로 꿈을 활용하고 있다. 이 시에서 꿈에서도 일시적인 만남을 매개로 하는구나. 조선 후기 등장한 사설시조 중 이제 이 이후로 작품은 부재하는 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가 드러나면서 사설시조에는 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가 드러나면서 과장과 희화화를 통한 그리움과 웃음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노래는 대체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다가 분위기를 반전시켜 웃음을 유발하거나 간절한 그리움을 과장해서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나오는 사설시조 2개에선 희화화하는 표현 찾으세요 하면 되겠지. 벽사창에라고 하면 모래를 바른 창인가? 푸른 모래? 아니요. 두꺼운
비단을 바른 창을 벽사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로 여인들의 방이 이렇게 되어 있지. 뭔가가 어른어른 하길래 님인가라고 여겨서 나가봤더니 어머 님이 왔나? 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님은 아니오고 명월 맑은 달은 만정 뜰에 가득한데 벽오동 젖은 이파리에 봉황이 내려와서 깃을 닿는 그림자로다. 진짜 봉황이 내려와서 깃을 다듬고 있을까? 아니죠. 오동나무 젖은 이파리가 봉황이 내려와 깃을 담는 그림자의 모양으로 보이는 거고 그 그림자를 보면서 어머 님이 왔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엔 나의 착각을 유도한 거는 오동나무지. 착각을 유도한 것은 오동나무였었고 이것 때문에 님이 왔나? 라고 하는 자신의 기대가 어긋나게 되었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지. 아이쿠 내비두어 밤일세망정 밤이었길망정이지 내 행동이 님인 줄 알고 서둘러서 나가봤었던 나의 행동이 남 우일 뻔하게라. 남 웃길 뻔했다고. 어우, 동네 바보 될 뻔했어. 크크크. 아유 들떨어진 놈. 자기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시는 님이 돌아오리라는 기대가 어긋난 후의 심적 고통을 남의 비웃음을 피했다라고 하는 유치한 안도감으로 전환한 사설시조다. 유치한 안도감. 다행이다. 이 작품은 님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부정적인 정서를 착각 모티브를 통해 유발된 웃음으로 풀어주고 있다. 일어난 이환은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리움에 웃음을 더해 잠시나마 심적 고통을 누리고 있는 것, 즉 그리움은 계속될 것이다.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엄청 많이 보셨던 사설시조죠. 님이 온다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사실은 여기서부터지.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중문에 나가서 대문에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로 가액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지. 눈 위에 이게 눈에다 이렇게 손 얹어서 이수로 가액하고 완전 외계인을 그리고 있네. 오는가 가는가 건너선을 바라봤더니 거머hit들 어머 뭔가가 서 있기에 저거야 님이로다. 님이라고 생각했지. 님이 왔어. 그래서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지방 청방 서둘러서 진데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특별한 뜻은 없어요. 워렁충창 하면 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당탕탕 정도 될 겁니다. 우당탕탕 의성어죠. 건너가서 정옛말을 하려고 오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라고 곁눈으로 힐끗 봤더니 세상 작년 7월 13일 껍데기 벗기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야무지게 나를 속였구나. 즉 작년 7월 14일날 껍데기를 벗긴 주추리 3대가 님으로 착각하게 된 어머 얘도 방금 위에서 나타났었던 착각 모티브가 나타나 있구나. 야무지게 날 속였구나. 살뜰히 야무지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좋을 때만 쓰는 말 아닌가? 근데 내가 속았는데 야무지게 속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면 반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중장 요 부분 저는 요 부분까지 묻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중장만 묶어놨었는데요. 중장이 나와 있는 시적 화자는 어때요? 조금 조급해요. 경박한 면도 있고 평범한, 범속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문에 나서서 대문에 나가 문지방 위에 치들어 올라 차근차근 자신들의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요 정도지. 모처라 밤이었길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크크크. 아우 진짜 바보짓 하는 거 소문날 뻔했어. 요 정도겠죠. D는 님을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화자의 조바심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장황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역시 착각 모티브 활용하고 있고요. C의 화자는 다소 점잖하지만 D 방금 읽은 건 경박하고 범속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열거를 통해서. 저녁에 건너편 산을 바라보며 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공간적 배경과 관련이 되어서 착각을 일으키기에 적당한 조건을 제공한다. 벌건 대낮에 착각하지 않더라. 그나마 좀 있을만한 걸. 최대한 빨리 님을 만나고 싶어서 조바심난 화자의 태도가 결합하여 착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님이 돌아오리라는 기대가 어긋난 후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의 정서를 종장에서 희화화했습니다. 시와 유사합니다. 시와 유사하니 안 하니 생각할 필요도 없지. 말이 거의 비슷한데. 그리움에 웃음이 섞이는 사설 시조들은 공통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갈망이 충족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갈망이 충족되기보다라는 인생이라는 건 나의 갈망이 방해받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라는 삶의 진실을 반영한다. 갈망에 휩쓸리는 과장된 인간의 모습은 타인의 시선으로 볼 때 우스꽝스럽고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시조의 과장은 인물의 열등함을 부각하는 것보다 그래 이해된다.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을 잘 드러내어 공감을 얻는 효과가 크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니? 아니요. 자주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택배 보내면은 자꾸 기다리고 있지 않나? 뒷페이지 확인할게요. 윗글에 따라 A, B, C, 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앞에 저는 띄워놓고 확인을 할게요. A 어디가 있냐? 네, A 한번 띄워놓을게요. 자, 1번. A는 C와 달리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여기 불가능한 상황 있어요? 있지. 꿈에 다니는 길에 흔적이 남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C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없어서 뭐 됐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님을 끊임없이 찾아가겠다라는 발상이 있습니다. 괜찮아. 다음 옆 페이지 2번. D는 A와 달리 조급하고 경박해 보이는 화자의 범속한 행위, 조급하고 경박하고 범속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앞에 왔을 때 살펴보면 A, 되게 경박해 보여. 그런가?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경박한 느낌은 없지. 그래서 2번 괜찮아. 3번 A와 B는 모두 님과 헤어져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A 님과 못 만나죠. B도 님과 못 만나지. 그러한 과정에서 매개를 활용해서 매개 누구? 꿈을 활용해서 밑에서도 꿈을 꾸면서 님을 보고 싶어요 얘기하고 있지. 다음 B와 C는 모두 착각을 유발한 대상에 대한 묘사. B의 이 화자는 뭐 보면서 님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거 있는가? 딱히 착각하고 그런 거는 없지. 자다가 깨어보니 하늘엔 별밖에 없구나 이거지. 착각하는 거 아니죠. C에는 착각 있지. C에서는 화자를 착각하게 한 것. 누구? 벽오동, 오동나무가 착각을 유도하기는 하지만 비판을 하고 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4번.
C와 밑에 나와 있는 D는 모두 님이 돌아오리라는 기대가 충족하지 못한 상황, 관련된 반응. 아, 기다리는데 왜 안 와? 바보짓 했잖아? 기다리는데 왜 안 와? 바보짓 했잖아. 그래서 5번 맞는 얘기. 1번의 답은 4번. 그래서 어디만 고쳐놓으면 되냐? 1번에는 4번이라고 해놓고 B에는 애초에 착각을 유발한 대상 자체가 없고 C에서는 비판이 없지. 됐어. 분위기 반전이 또 딱히 되는 거. 분위기 반전? 뭐 요건 한 반쯤 맞다고 해도 난 나쁘지 않겠다. 다음 2번의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누구예요? A에 나타나는 꿈길. 이 길을 통해서 님으로 갈 겁니다. 니은은 B에 나타나 있는 옛길. 이 길을 통해 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어쨌든 이 길을 통해 둘 다 공통점. 님에게 갈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꿈속에서 님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로. 이거를 통해서 님에게 가고 싶어요. 3번. B. 염정가사. 두견새가 슬피 울 때, 아, 슬퍼. 감정이입이라고 아까 했었고, 감정이입 했었고, 다음, 온 가슴에 불이 난다. 여기에서의 불은 그대를 향한 꺼지지 않는 그리움. 이런 거겠죠. 화자가 슬픔 속에서 애를 태우고 있음. 괜찮네. 님이 아니면 할 길이 없고 님이라야 편작이라 내 병은 님만 고칠 수 있어요. 님과 재회해야 화자의 고통이 완화가 됩니다. 오케이. 반갑게 만나보고 싶다. 분명히 하려고 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한다. 자기가 잘못 저질렀어요. 얘기도 없고 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주고 나에게 돌아오시오. 그런 얘기 없죠. 그래서 3번. 요즘 오디오북 듣고 있는 이 파친코 부분이 이 선자가 하나님 앞에 잡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자기 죄를 부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1시간 정도 들었는데 한 40분은 죄를 빌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괜찮아. 뭐 그런 종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되지. 네. 그 순간에선 선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 막 읽으면서 자꾸 불안해. 이 불행이 역사적으로 언젠가 분명히 깨지게 될 텐데, 너무 속상해. 행복했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듣고. 문 앞에 벽오동, 빗소리만 있구나. 이 소리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화자가 진실로 가소로다. 크크크. 등신. 이라고 말하는 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나쁘지 않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냐. 자책,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삼생수결, 전생, 차생, 내생 저버리지 말게 하라. 우리의 인연은 운명적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렇죠. 밑에 나와 있는 4번. C와 D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에서는 뭐 보면서 착각해요? 오동나무를 봉황이라고 님이라고 착각하죠? D에서는 주추리 3대를 님이라고 생각하지. C에서는 비현실적 상상의 소재 누구? 봉황이라는 애를 가져다가 시적 상황을 드러냅니다. 괜찮아. D는 C와 달리 중장의 다양한 음성 상징어 아까 워렁충창,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런 애들이 있었죠? D는 C와 달리 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열거하면서. C와 D는 모두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착각이 일어납니다. 괜찮죠? 둘 다 밤이에요. 답은 5번인데 둘 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반어적인 거 야무지게 날 깨웠구나. D에는 있지만 C에는 그 반어가 없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됐고. 오케이. 잠시만요.